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38번째로 선정한 책은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 독식 사회입니다. 승자 독식 사회는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승자 독식 현상의 메커니즘과 가속화 경향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분석한 현대의 고전입니다. 출간 당시 비즈니스 위크 선정 10대 비즈니스북,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주목 도서 등을 비롯해 수많은 상을 수상한 바 있고, 신자유주의가 몰고 온 양극화 현상을 승자 독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일으킨 문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승자 독식 사회라는 말을 만들어낸 장본인인 셈이죠. 오늘날 사회에서는 교육과 기술이 일반화되어 있고, 웬만한 정보엔 대중들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1등과 2등의 차이는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에 불과한데도 시장은 1등에게만 모든 부와 권력을 몰아주어 싹쓸이하도록 만듭니다. 원래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 통용되던 이 원리가 이제는 투자, 금융시장, 법률시장, 의료시장, 경영제시장, 교육시장 등 모든 시장에까지 확산되고 있어요. 문제는 이 막대한 보상은 오로지 한 명의 승자에게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품고 이 미칠 것 같은 경쟁의 회오리에 자신을 맡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시장의 이익이 모두에게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고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사회적인 최악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초래하고, 무엇보다도 재능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 평생을 실패의 그늘에 머물게 하거나 마치 경마 중독자처럼 이 경쟁에 계속 뛰어들게 만들어요. 저자 로버트 프랭크와 팀 쿡은 승자 독식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한편 이 일방적인 경향을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자는 재능이 아닌 기회의 분포가 지난 20여 년간 변해왔다고 믿어요. 이런 변화의 원인은 부분적으로는 기술적인 데 있어요. 저자는 다른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최고상을 향한 수많은 경쟁이 비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비생산적이고 불평등의 증가가 경제 성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영화 한 편을 만드는 데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영화의 상업적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감독, 각본가, 주연 배우 등 단 몇 명의 노력과 재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수천 명의 선수들이 경쟁하는 프로테니스 업계에서도 텔레비전 중계권 수입과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시합 때 특정 상표가 새겨진 아이템을 착용하고 그 회사로부터 광고료를 받는 것이 엔도스먼트, 선수 보증 광고 수입의 대부분은 10위권 선수들이 긁어 모은다고 해요. 품질의 차이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성패가 판가름 나고 하나의 제품이 승자로 결정되어 버려도 소비자들의 이해관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생산자들의 경우 엄청난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입을 계속 올리느냐 아니면 파산하느냐가 결정되어요. 승자 독식 시장은 이미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들을 가져왔어요. 이런 변화 중에 일부는 상황을 개선하기도 하죠. 그러나 승자 독식 시장은 부정적인 결과들도 많이 초래하는데, 책에서 다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이에요. 승자 독식 시장은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더욱 벌려놓았어요. 승자 독식 시장은 미래는 팽개쳐둔 채 낭비적인 투자와 소비에만 몰두하는 경제체제를 조장했습니다. 간접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가장 뛰어난 대학생들이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부은투하는 것도 이런 시장 탓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뒤늦게 경주에 나선 사람들이 자리를 잡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문화까지 악영향을 받습니다. 저자들은 최고 실력자들의 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승자 독식 시장이 우세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에요. 최고 실력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들의 서비스를 사기 위해 더욱 공공연한 입찰 경쟁이 일어난 이유는 시장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승자 독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프로스포츠 시장의 일들과 비슷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승자 독식 시장에서 벌어지는 최고를 향한 경쟁은 실제로 가장 뛰어난 실력자들을 매료시키지만 동시에
두 가지 형태의 낭비를 주장해요. 첫째는 너무 많은 경쟁자들을 끌어들이고, 둘째는 경쟁 과정에서 비생산적인 소비와 투자를 초래해요. 널리 알려져 있듯이 성공률에 대한 예측은 부정확합니다. 예컨대 여러 연구 결과 약 80%의 사람들이 자신의 운전 실력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고, 8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산성을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승자 독식 경쟁에서 자신의 승리를 낙관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산을 과대평가할 경우 전통적인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 중 자신의 생산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승자 독식에 뛰어드는 사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에요. 승자 독식 시장의 잠재적 경쟁자들은 자신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경쟁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이미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이 승리할 확률은 줄어듭니다. 승자 독식 시장은 지위 군비 경쟁, 포지셔널 아임스 레이스를 부추기고, 여기에는 인력의 과잉 유입에서 생겨나는 손실도 추가되어요. 성공을 낳는 모습은 승자 독식 시장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대중문화 시장의 경우 이런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요. 도시시장과 영화시장에서 나타나는 양의 피드백 효과는 초기의 대대적인 홍보가 성공의 필수 요소임을 의미합니다. 초반에 많이 팔지 못한 책은 곧 서점 구석으로 밀려나고, 초반에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지 못한 영화는 곧 상영관에서 내려져요. 대중문화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온 이유는 시장에서 빨리 성공해야 한다는 사업상의 명령 때문입니다. 승자들은 한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보상은 절대적인 능력보다는 상대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테니스 선수의 경우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얼마나 경기를 잘하느냐에 따라 수입이 달라집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반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절대적 능력 차이에 의해 보상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에 의해 결정되는 한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는 그의 상대적 생산성이 아닌 그가 매주 생산하는 제품의 개수에 의해 결정되어요. 승자 독식 시장의 승리자들은 항상 엄청난 금전적 보상을 받을까요? 그 해답은 그 경기장이 어떤 곳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이 쓰였던 20년 전 미국 스포츠계에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는 분야는 프로 권투라고 해요. 그러나 보상이 크지도 않고 집중되어 있지도 않은 승자 독식 경기장도 있어요. 바로 핸드볼입니다. 1982년부터 1992년까지 전미 핸드볼 대회에서 8번이나 우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사로 받은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한 승자도 있어요. 다른 분야처럼 최상층에 오를 수 있는 대학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 간의 경쟁은 다른 승자 독식 경기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누구라도 모든 영화, 연극, 연주회를 볼 수 없기에 결국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택할 때 우리는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것들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경기자들의 조그만 차이가 경제적 보상에서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돼요. 스포츠 분야는 아마도 가장 전형적인 승자 독식 시장일 것이고요. 대부분의 금메달리스트들은 선수 보증 광고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반면 은메달리스트들은 얼마 안 가서 체육사의 일부로 잊힐 뿐입니다. 승자가 결정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승자 독식 시장의 본질을 엿볼 수 있어요. 이 과정들은 경기 자만큼이나 다양해요. 어떤 경우에는 제비뽑기에 의해 승자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연방통신위원회는 라디오 주파수와 텔레비전 채널을 결정하는데 제비뽑기를 사용해왔어요. 연방통신위원회와 민간항공위원회는 방송산업과 항공산업의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경매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승자 독식 시장 중에는 경험이나 학식이나 능력을 잣대로 승자가 결정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그 외의 많은 승자 독식 시장들은 상당히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점을 찾고 있습니다. 정치계에서는 선거가 승자를 결정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투표 방식은 다른 분야에서도 널리 사용되고요. 공급 측면에서 볼 때 대량 구매자 승자 독식 시장이 등장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은 최고 실력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용을 조금만 추가해도 재생산되거나 복제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요. 예컨대 일단 노래가 녹음되어 컴퓨터 파일화되면
인류 소프라노 가수의 노래를 휴대폰에 옮겨 담는 것이나 대역 가수의 노래를 옮겨 담는 것이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최고 실력자들이 생산해낸 재화나 용역을 재생산하는데 추가 비용이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재능이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여지는 줄어들게 되어요. 로버트 머터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요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따서 마태 효과, 매튜 이펙트라고 부르고요. 어떤 승자 독식 시장은 소비자들의 인지적 한계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재화 시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경쟁 제품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심리학자 G.A. 밀러에 따르면 사람들은 7개 이상의 리스트를 기억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삶을 단순하기 위해 우리는 각 범주별로 몇 개의 제품들만 기억합니다. 인간 본성의 또 다른 측면도 승자 독식 시장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상품을 그 절대적 가치로 평가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소비하는 상품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되는 상품들은 때로 신분제, 스타러스 굿즈나 보다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지위제, 포지셔널 굿즈라고 불려요. 어느 사회든 인류 상품에 대한 수요는 상품 수를 제한함으로써 충족하게 되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인류 상품을 얻기 위해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 사실이 덧붙여지면서 상품 공급자들 사이에 승자 독식 경쟁이 일어나게 되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에는 흥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때로는 자신의 소비 행태가 다른 사람의 소비 행태와 어떻게 비교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관심을 가질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최고가 아닌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수요가 더 몰리는 것도 있어요. 경영자는 뛰어난 컨설턴트를 고용함으로써 비판을 피하려 합니다. 때로는 논의되고 있는 문제에 커다란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최고의 컨설턴트를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유명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승자 독식 시장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수요 측 원인입니다. 승자 독식 시장을 발생시키는 또 다른 수요 측 원인은 부의 편중이에요. 1995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의 명문가가 미국의 총 자산 중 37%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부를 동원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주머니가 두둑한 소수 구매자 승자 독식 시장을 탄생시킵니다.